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세현 위원장 대행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박 교수님 견해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역사 문제, 안보 문제를 분리하자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아베 정권이 분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 안보 문제, 일본의 아베 정권의 이 군국주의화하는 그런 성향을 보면 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분리 대응한다. 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생기고 이 한일 간의 지금 이 역사 문제로 인해서 또 이 현실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이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이 신뢰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본과의 안보 협력,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우리가 용인한다. 그래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한번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또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 과연 교수님 주장을 좀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타당한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호소카 요지 교수님께는 만약에 아베 정권이 바뀐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 가지고 이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아베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과거의 평화헌법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아베 정권이 이걸 해놨기 때문에 다른 아베 정권과는 생각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그대로 그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 그 고노다마와 관련해서는 우리 호소카 요지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는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건지 평가를 해주시고, 뭐 아까 말씀 중에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걸 좀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김세현 위원장님과 이상일 위원님으로부터 같은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견해가 위원님들 견해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일 간 안보 협력의 기조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그것이 한일 양자적인 어떤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주변국들과는 비교적 균형적인 어떤 안보 협력의 기조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한중 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협력 정도의 수준만큼 일본과의 협력도 추진해야, 예컨대 이제 북한 핵 문제랄지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변국들과의 어떤 로부터 어떤 기본적 협력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어떤 협력 기조, 가령 한미일 정책 공조 트리랄지 또 육자회담에서 어떤 북한 핵 문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한일 협력이랄지 그런 것들을 유지하자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한일만 이렇게 더 협력하자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사실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가 기존의 어떤 평화법 체제에서 가지고 왔던 비군사화 정책 그런 것들에서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집단적 자위권 자체가 유엔 회원국한테 전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어서 일본이 이것을 갖겠다, 이제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뭐 저도 분명히 우려할 만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유엔 회원국으로서 일방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로서 이렇게 좀 반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컨대 지난 2, 3년 전에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의 어떤 그 어젠다로서 추진되었던 것이 예컨대 지소미아랄지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이랄지 또 한일 간 군수 지원 협정 그런 것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신뢰가 붕괴가 되고 또 일본 아베 정부가 계속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보이는 한에서는 전향적인 한일 간 안보 협력은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미일 정책 공조의 틀이랄지 또는 어떤 육자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북 문제와 관련된 협의랄지 그런 정도의 선에서는 계속 기본적으로 유지하자 하는 것이 일단 취지고요.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이 의원님께서 아베 정부가 물러난 다음에 다른 어떤 지도자가 가령 수상이 되었을 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하는 질문을 호사카 스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면 자민당 내의 다른 정치인들, 아베 외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혹은 일본 다른 정당들, 가령 민주당이랄까 또 공명당이랄까 하는 정당들도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아베가 물러나고 자민당 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안보 정책은 아마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현실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더 우리의 어떤 국가 안보 이익이랄까 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한테 질문하셨던 것을 지금 박 교수님이 답변하셨는데, 네네. 간략하게 호사카 교수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카기 결정을 했습니다. 카기 결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말하면 국무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내용을 갖고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카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일본 정부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암묵의 양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기 결정을 한 내용을 뒤집은다라고 하면 이번에 포노 담파도 카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일본 내에서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단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카기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본 국민 58%는 반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은 이것이 헌법 개정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 1년 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단 허용했다라는 성명을 냈지만 자위대 법이라든가 많이 정비해야 되는 법률을 1년 정도 들어가면서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국 쪽의 입장이 더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아베 총리도 이야기한 법인 내에서는 한국에 많이 삼육해 온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구체적인 법 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베 정권이 좀 도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2년 이상 사실상 임기는 있다라고 해도요. 중간에서 어떻게 아베 총리가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지금보다는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읍바인 아베 총리를 대신해서 자민당 내에 다른 총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훨씬 더 국제사회를 위식하는 그런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법안 그 부분에서 그 일본에게 많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하고 분리를 일본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일본 군대가 부활된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어떻게 의료를 하고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주사변이나 중일 전쟁 이런 것은 일본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관동군이라는 중국에 있었던 그 부대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것이 만주사변이고 그리고 중일 전쟁입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추인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 군대라는 것은 위의 명령에 의하지 않아도 이것이 일본을 위해서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독주를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역사적인 일본 군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국 쪽에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독주하는 그러한 부대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일본은 2차 대전에 군부대에 대해서 반성 없이 그냥 해체만 시킨 것이고요. 그 일본군을. 그리고 현재 아베 신조는 침략 사실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일본군 자체가 과거에 대한 반성도 손찰도 없이 다시 복원된다라는 이 부분은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그리고 법적으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와 있었던 무관들이 일본 정부의 명령하고 관계없이 계속 스파이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지난해에 신문 기사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의 그런 특히 군부, 지금 자위대이지만 그 본질 속에는 일본 국가를 위해서 일본 국가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움직인다라는 이 부분이 현재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이쪽의 의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지 제거를 일본 쪽에서도 그런 언급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화헌법 개정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는 방향. 그냥 인정했지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한국 정부는 내놓아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하신 부분은 역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방향은 한국 정부 쪽의 방향이 옳고 국제 여론도 거기에 우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칸론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일본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말해도 중국이나 한국도 그리고 미국이나 그런 유럽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 있다. 그것을 일본 사람들에게만 계속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면 망언이지만 이게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 일본 국민들만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그게 사실상 없었던 일이고 그게 거의 다 매춘부였다. 이러한 논조를 일본 국민들만 다 믿게 되면 이게 헌법 개정을 할 때 50% 국민투표 이거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보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일본 내에서만이라도 계속 일본 정부의 위견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목표도 역시 헌법 개정에 있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는 헌법 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칸론에 대한 반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반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 쪽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는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위안부들은 월급을 300엔 받았다. 그런데 보통 회사원들은 그때 월급이 22엔이었다. 이렇게 고액을 받은 게 사실이다. 이런 것이 상식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위안부들은 적극적으로 위안부 활동을 한 것이다. 이게 일본에서 상식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쪽에 예를 들면 그거는 간론이죠. 간론업은 비판이라든가 그렇지 않다라는 증명,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리 방향이 국제 보조하고 같이 갑니다만은 일본 내에서 아주 자잘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여기는 판점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